기농창업 여럿이 함께하면 자금도 같이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정책자금은 개인 명의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벽을 다른 방법으로 넘었습니다. 제 땅 1000평 중 584평을 5구역으로 쪼갰습니다. 저 혼자 쓰던 땅을 지금은 낯선 기농인 4분과 나눠 쓰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 기농할 때 몰라서 못 쓴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농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 가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저는 정책자금, 판로, 인증 이 세 가지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서 10년 동안 다 넘어져 봤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 말의 말이 왜 중요할까요? 넘어질 자리를 미리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겐 10년 묵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마지막에 직접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농창업, 그 중에서도 식품 제조 가공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실패하지 않는 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기농 창업을 하면 자금도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기농 창업 자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 공동 사업체로 신청하면 그 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금이 실제로 누구의 이름으로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함께 시작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 땅은 정확히 1006평입니다. 그중 예지양 식품 제조 가공 시설이 264평을 쓰고 토종스토리 가공시설이 57평을 씁니다. 이 둘을 빼고 남은 584평을 5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농지는 크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1000제곱미터 약 300평만 넘으면 농업인 자격이 됩니다. 저는 그 대신 사업자 등록부터 마쳤습니다. 제조 가공업은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 방식으로 멘토링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혼자 시작하면 부지부터 처음이고 인허가도 처음이고 판로도 처음입니다. 세 가지를 다 처음 겪으면서 동시에 배우려면 그만큼 실수도 늘어납니다. 같이 시작하면 적어도 부지와 시설과 노하우는 처음이 아닙니다. 남은 힘을 제품 하나에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주에서 저와 함께할 기농인 4분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간단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기농 창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됩니다. 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본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구역 A필지부터 E필지까지 정확히 평수가 있습니다. A필지는 405제곱미터, B, C, D, E필지는 각각 382제곱미터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접두구역이라 건폐율은 %입니다. 382제곱미터짜리 필지면 152제곱미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5필지에 각자 식품 제조 강업 시설과 2층의 주택을 함께 짓게 하려고 합니다. 농지를 조금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농지 정말 많습니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을 저렴하게 갖추는 노하우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송 한번 타면 다들 따라 심습니다. 블루베리가 그랬고 샤인머스캔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도 나도 심고 나면 나중에 나무를 뽑아내는 농가가 나옵니다. 정작 그 방송으로 돈을 번 건 묘목을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보 없이 남이 하니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작물뿐 아니라 돈에서도 똑같이 봤습니다. 내 돈이 있으면 정책자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살 때 제 돈으로만 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제가 몰라서 한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기농인은 정책자금을 어디에 쓰실까요? 큰 농지를 사는 데 씁니다. 1차 산업, 그러니까 재배만 생각하면 땅부터 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지는 1000제곱미터 약 300평만 넘으면 농업인 자격이 됩니다. 그 이상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농지는 채소로 구입하고 정책자금은 식품제조 가공시설에 쓰는 쪽을 권합니다. 가공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시설을 갖추는 데는 땅값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땅에 다 쓰고 나면 정작 가공시설을 지을 돈이 남지 않습니다. 기농 창업자금이
어떤 조건인지 아십니까? 세대당 3억 원까지 연 2%의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영농 기반이든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이든 신축이든 수리든 구입이든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시중은행에서도 절대 못 받습니다. 라라 브레드 같은 브랜드는 좋은 자리에 매장이 없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받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은 매장조차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택배가 발달해서 상권이 좋지 않아도 제품만 좋으면 전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상권 좋은 곳에서 비싼 임대료를 내며 장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업 자금으로 저렴한 이자만 내며 내 사업장을 가지시겠습니까? 임대료는 매달 나가고 남는 게 없습니다. 이자는 갖고 나면 그 사업장이 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농창업 자금이라는 금융을 무엇보다도 먼저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아니라 이 사업장 자체를 그 금융으로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제대로 몰라서 부지를 제 돈으로 샀고 그만큼 다른 곳에 쓸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지원사업 규모에 맞추려다 당장 필요 없는 시설을 사들인 적도 있습니다. 예산 맞추는 게 목표가 되면 정작 급한 걸 놓칩니다. 돈은 나가는데 정작 필요한 데는 못 쓰는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처음부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자금은 서류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창업계획서를 넣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 순서 하나만 틀려도 자금은 받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저는 그때 멘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제가 멘토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다 못 썼으면서 왜 나한테 쓰라고 하냐고요. 맞습니다. 저는 몰라서 못 썼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것과 나쁜 제도인 것은 다릅니다. 제도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3억 원,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하나입니다. 이제는 이걸 미리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옆자리가 될 사람이 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좋은 걸 만들면 알아서 팔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10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광고비도 써봤습니다. 판촉비도 써봤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판로는 지금까지도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저도 아직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왜 좋은 제품인데도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그 정성을 알아볼 사람이 없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판로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재고가 쌓이고 가격을 낮춰서라도 급하게 넘기게 됩니다. 애써 만든 걸 제가 못 받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제 이야기를 알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먼저 주문을 받은 뒤에 생산을 할 것입니다. 왜 먼저 주문을 받을까요? 제 된장과 간장은 담그고 바로 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기다려야 나오는 제품은 만들어 놓고 파는 방식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문을 받고 그 숫자만큼만 만듭니다. 많이 파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소수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판로는 제품을 완성한 다음에 붙이는 부록이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지 정하는 순간부터 같이 설계해야 하는 축입니다. 언제 팔지, 누구에게 팔지, 얼마에 팔지 이건 재배하고 가공하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네 분에게는 이 실패를 다시 겪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와 같은 유튜브 채널, 같은 카페 구조를 함께 쓰게 할 계획입니다. 혼자 판로를 처음부터 뚫는 것과 이미 돌아가는 채널에 올라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독자 한 명 없는 채널을 새로 여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미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채널에 제품을 올리는 것과요. 판로는 유튜브와 카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나라장터와 EAT 공공 플랫폼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은 처음부터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입찰에 참여하려면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농 창업자금을 농기 구입에만 많이 써버리는 귀농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도 입찰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지보다 사업장을 먼저 갖추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는 물으십니다. 그러면 팔로까지 다 만들어줄 수 있냐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같이 뭉쳐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동참하신다면 팔로도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토종스토리와 예지양 두 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실패 없는 귀농스토리 함께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6차 산업 인증, 햇섭 인증, 이런 인증서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인증서를 손에 쥐던 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표기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만들어둔 박스와 용기를 그대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인증은 취득이 아니라 유지가 본질입니다. 서류가 계속 현장과 맞아야 하고 표기 하나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영업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위생교육 수료증, 시설 도면을 갖춰서 관할, 시, 군, 구청 위생과에 접수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인증을 하나씩 받아왔습니다. 6차 산업인증, 말기업 인증, 햇섭, 유기 가공 인증, 전라남도 지사 인증까지요. 6차 산업 인증은 재배와 가공과 체험을 다 한다는 걸 증명합니다. 햇섭은 위생과 안전관리를 증명합니다. 유기농과 유기가공 인증은 원료와 공정이 친환경 기준을 지킨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걸 하나 받을 때마다 서류가 다르고 심사 기준이 다르고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혼자 이 순서를 알아가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인증만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인증으로 만든 걸 지키는 것도 별개의 일입니다. 저는 제 브랜드 토종스토리와 제 기술, 제 노하우를 상표로 등록해서 지켰습니다. 승리한 싸움도 지키지 않으면 뺏깁니다. 인증과 상표는 받는 순간이 아니라 지키는 순간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1차 산업, 즉 재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농교육을 받으면 대부분 작물 재배만 배웁니다. 그런데 재배한 원물을 그대로 팔 때와 가공해서 팔 때는 부가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쌀 한 톨도 밥으로 팔 때와 장으로 담가 팔 때 가격이 다릅니다. 저는 2차 산업, 그러니까 가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배와 가공과 체험까지 다 하면서 6차 산업 인증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기농인과 다른 지점입니다. 인증도 가공도 혼자 배우려면 시행착오에 몇 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저와 함께라면 그 몇 년을 제가 이미 겪은 실수를 건너뛰는 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본이 없으면 시작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주시 공유주방을 활용해서 공장 없이 제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 창업 꼭 큰 시설부터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공유주방을 빌려서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없어서 시작을 못한다는 말,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본이 부족하면 공유주방으로 시작하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 정책자금으로 내 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현미로 만든 차 같은 가벼운 제품부터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장류까지요. 그런데 왜 하필 토종쌀과 토종 메주콩이었을까요? 그 답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기농교육에서 우보농장 이근희 대표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씨앗을 지키는 것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뭡니까? 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설탕 대신 토종쌀로 조청을 만들어 단맛을 냈습니다. 그 조청으로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쌀로 막걸리를 빚었습니다. 식초를 만들어 신맛이 필요한 요리에 썼습니다. 토종 메주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듭니다. 그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항아리에 정월장을 담습니다. 그 장을 가르면 된장과 간장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음식의 뿌리입니다. 조상들은 이 기초장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날 강의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토종쌀과 토종콩을 살려서 한식 기초장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겠다고요. 그 결심이 지금 이 항아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서 말씀드리는 10년 묵은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항아리 2015년부터
제가 직접 키운 토종 메주콩으로 담근 된장입니다. 지금까지 10년째 숙성되고 있습니다. 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해에 담가서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시중에 10년 묵은 된장과 간장을 이렇게 직접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토종쌀과 토종 메주콩으로 한식 기초장을 만듭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조청, 식초까지요. 조상들이 지켜온 그대로입니다. 한국 음식은 이 기초장이 있어야 요리가 됩니다. 그 원료가 좋은 쌀과 좋은 콩이라면 그 위에 올라가는 음식도 달라집니다. 이 소스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게 제 사업의 뿌리입니다. 누구나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먼저 시작한 사람 옆에서 배우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으로 기반을 만듭니다. 판로는 미래 설계합니다. 인증은 계속 관리합니다. 그 위에 이 10년 묵은 된장과 간장이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이자 함께할 네 분에게 나눠드리는 전부입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은 개인 명의이지만 공간을 나누면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몰라서 놓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판로는 만든 뒤에 찾는 게 아니라 만들기 전에 설계하는 겁니다. 인증은 받는 순간이 아니라 유지하는 순간부터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10년을 기다려야만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혼자 배우느라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판로 하나는 저도 여전히 풀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카페와 채널을 같이 키워갈 분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방송 따라 나무 심었다가 뽑아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10년 준비한 사람 옆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 차례입니다. 귀농 창업 계속 혼자 준비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나주에서 시작하시겠습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채널 정보로 남겨주시면 다음 단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종스토리 김도훈입니다. 감사합니다.